자, 다음은 관종들 이야기입니다. 관심 종자들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말로 관심 병자도 있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메시입니다. 아멘. 정광훈의 논리대로라면 정광훈과 이번에 확진자가 된 차명진은 하나님의 벌 받은 거죠. 논리상으로는 그래요. 축복 아니고 빨리 만나뵈러 갈 수 있어가지고 축복받은 거 아니,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안 걸린다며. 네. 근데 기도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정광훈하고 차명진은 확진된 거예요. 벌을 받은 거야. 니들은 지금 이 신심이 부족하다고 이 벌을 받은 거야.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이만희보다 신심이 한참 부족한 거죠. 이만희는 안 걸렸는데. 그렇죠. 이만희보다 돈이 좀 부족한가 보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전광훈 자체가 일반 개신교에서 보면 유명한 관심 종자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 자체,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관심 종자들의 공통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 종자 그러면 관심 종자라는 의미가 관심 받고 싶어 한다죠. 네. 예. 아니에요. 이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관심 종자가 되면 일단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을 깨요. 어떤 식으로든 깨뜨린다고. 그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가 정광훈이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게끔 도와준 사람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그 한기총 내에서 이용훈이 최고의 어떤 그 오피니언 리더였다고 하면 정광훈은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 완전히 갈라섰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그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새끼야. 그 내부적으로는 관심 종자가 되면 앞으로 얘가 호명될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엄청 키워줘 봐야 관심 종자들은 그걸 깨고 나가서 자기가 독자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조직을 다 깨버려요. 차명진은 그거 아닐 것 같으세요? 차명진도 마찬가지예요.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많이 망친 사람이잖아요. 내가 튀려고. 그게 관심 종자의 특성이고 관심 종자의 더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사회학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게 내 이익 때문에 그 누구도 깔 수 있는 거예요. 진중권이 대표적인 거죠. 우리 꾸기 했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국을 까기 시작하다가 결국엔 조국의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관심 종자가 그냥 관심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조직과 인간관계를 다 망친다고요. 나는 그래서 관심 종자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관심 종자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상정을 안 해요. 관심 종자하고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상처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상처를 받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디지털 미디어가 그러니까 과거의 종이 매체를 대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든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든과 상관없이 유명해지면 돈이 돼요. 일단 내 팔로워가 많고 내 친구 수가 많으면 일단 무조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 조금 더 노출 수위가 심한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면 그 자체로 돈이 되는 게 지금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미디어를 운영하고 그리고 정광훈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로 시작한 게 아니라 부흥사. 그러니까 방송국으로 치면 이제 그 바람잡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대형 집회에 앞서서 그 정식 목사를 초빙하기 직전에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부흥회마다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초청 MC처럼 그래서 이제 부흥사로 유명해져 가지고 나중에 돈을 모은 다음에 목사가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몸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옳은 말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유명해지면 일단 돈이 되는 것이고 유명해지고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더 유명해집니다. 그 사람이 맞는 말 틀린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현재 미디어 시스템을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광훈이가 문 대통령을 물어뜯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물어뜯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관심 종자들 중에 배은망덕한 새끼들이 진짜로 많아요.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물어뜯는 거야.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여담인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GH형이거든요. 네. 그게 광훈의 약자예요. 근해에서 또 바뀌었네요. 농담이고 그 대표적인 관심병자 중에 하나가 깜짝 놀란 게 강현재입니다. 강현재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은 애초에 처음에는 안철수의 아이였죠. 안철수 키즈. 그러다가 미래통합당 들어가서 아마 어디 노원구 어딘가 지역위원장 비슷하게 아마 출마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홍준표 밑으로 들어가요. 근데 둘 다 개털됐잖아.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란 게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해 가지고 뭐 확진 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쪽에서 변호사라고 나온 사람이 강현재인 거야. 대표적인 관종이죠. 그러니까 저는 강현재 보면서 좀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는 그 관종기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일 때문에 관종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노력하지 않아도 이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 어떻게 내가 과거에 했던 말과 상관없이 내가 한 단계 더 유명해질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 강현재의 과거에 대해서도 이쪽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환영받지는 또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과거 때문에 또 강현재를 아직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커뮤니티 가보면 되게 웃긴데 저는 이번 기회에 뭐 차명진이나 지금 정광훈 다 확진 받았는데 그 모 한수 그 채널에 모 해식 씨도 네, 받았잖아요. 저는 이게 확진돼서 물론 축하드리지만 두려운 게 이런 거예요. 나중에 완치가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무서울 게 없이 아주 난립을 하고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코로나로 어떻게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기에 이때 지금 이렇게 치료받고 보호 관찰이 필요할 때 이때 법적으로 확실하게 묶어놔야 된다. 그러면은 그 김치국을 독점 공급해야 되나요? 정말 이건 어떻게 나중에 진짜 정광훈 같은 사람이 완치되고 나서 돌아왔을 경우가 진짜 더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정광훈은 구속될 거라고 봐요. 이게 판사가 진짜 미친 그 판단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정말 위태위태해진 건데 이 보석 조건을 정면으로 어겼잖아요. 그러면 그 누가 봐도 구속 사유가 되는 거죠. 예. 자, 어쨌건 지금 관종들이 결국 나라를 망친다니까요. 관종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뭐 별칭이 아니고 범죄에 가깝다니까요. 관종이 조직 내에 생기면 조직이 망가진다니까요. 나라가 망가지고 조직이 망가져요. 최소한 그런 공적 마인드, 사적 마인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공적 마인드가 없는 상태로 공적 마인드로 위장한 놈들이 결국엔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관계에 이 관종들은 정치권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종 같지 않은 정치인이 있고 관종 같은 정치인이 있는데 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잖아. 예를 들어 한번 들어봐. 내가 정치인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 내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조국 장관 이슈를 홀로 조국을 비판하다. 관종인 겁니다. 난 그렇게 봐요. 그 관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종이 조직 내에 있으면 조직 자체가 망가진다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관종을 보시면 안 돼. 관종에는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도 물어뜯을 수 있어요. 그 관종이 제일 나쁜 거야. 예를 들면 나는 관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정치인이든 뭐든 민주당 분열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입 다물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죠. 천불나는 거예요. 네. 정반대의 어떤 무슨 파키스탄 애들 보면은 자기들이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를 물어뜯음으로써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긁어내긴 하지만 얘네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뒤집어 씌워요? 현금연대라고 이재명 현금연대라고 반으로 뒤집어 씌우잖아요. 네. 그런 관종들이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종들 중에 지금 몇 사람만 이야기했지만 관종 자체는 인간적이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진중권 같은 거죠. 내 이득 때문에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 국이 했던 거 어느 날 갑자기 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종기라는 게 사실 그 우리가 연예인들에서 이제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그 관심을 받는 최종적인 목적이 보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나 안 그러면 나의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한테 더 좋은 일을 많이 확산시키기 위한 거라면 그걸 우리가 흐뭇하게 보잖아요. 예. 이제 재미있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너무 추하니까. 예. 근데 관심종자라는 말은 하면 할수록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뭔가 감자 종류 같고 원래 관심 쪄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병사에서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사회 관심병사? 악이라니까. 조직, 그러니까 나 혼자 살지 않는 한 세상의 모든 관계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조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일종의 바이러스 같은 거라고. 그 외에도 지금 사실상 유튜브 같은 데서 나름대로 이렇게 구독자 수 몇십만씩 되고 하는 채널들 가짜뉴스 퍼뜨리는 새끼들 다 관종이에요, 알고 보면. 왜 관종이겠습니까? 이게 가짜뉴스라는 걸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해야 스포츠에 쏟아지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그런 관종. 펜앤드 마이크 정규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자체가 기획된 거라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기획된 거다.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 갑자기 환자를 늘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얘가 한국 경제의 논설 고문 출신입니다. 정규 언론 출신이라고. 관종, 종합제. 우리나라는 과잉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은 편이다. 인도 같은 데는 검사를 안 한다. 진짜 아니 이거 지금 그게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런데 이게 정규재 씨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 진짜 선수입니다. 법적으로 조목조목 나갈 수 있는 포인트를 딱딱딱 집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한테 굉장히 많은 조언을 받은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이런 게. 예,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표현하는 게. 근데 저는 도저히 저도 이제 유튜브에 지금 출연도 하고 있고 하는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틀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너무 안 되니까 이거를 근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잖아요. 이해를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아닙니다. 왜?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지금 그 분열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나였으면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근데 솔직히 전혀 대응이 되지 않는 게 이쪽에서는 뭐 검찰 개혁이나 이런 집회가 있더라도 지금 다 취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아까 뭐 푸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마스크를 쓰고 저쪽에서는 만약에 조용히 초만 들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전파될 위험성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음식 나눠 먹고 좁은 막 빽빽하게 입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아무리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 박근혜 정부에서 저희가 이거를 탄압당하는 거를 집회를 하려고 해서 저쪽에서 또 못하게 막는 것 같고, 만약에 이해찬 대표님이 그래서 우리 당이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만약에 낸다고 이거를 엄청 이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도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신의 한숨? 신의 한숨? 그 신혜식인가 하는 그 친구 그 코로나 걸렸다면서요. 확진됐다며. 예. 이때 그 광복절 집회할 때 얘네들이 그랬잖아. 당초 예상을 깨고 수십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코로나 정광훈 등이 거기서 확진되고 그랬다니까 숫자가 수십만 명에서 5천 명으로 줄어요. 네. 뭐하냐 니들 지금. 그것도 이렇게 유력한 그 조중동 같은 신문사에서 적극 도와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만 명 참석했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5천 명으로 줄어요. 예. 내가 봐도 5천은 아닌 것 같던데. 그러게. 원래 100명 집회 신고 해놓고 그 중에 100명 신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 한 건데 100명 거기다가 집회 허가가 나오니까 어떤 판사놈은 정방훈이 집회가 내부로 두고 수십 개 중에 한쪽만 집회가 허가가 되면 사람들 모였는데 실제로는 이제 처음에 100명 집회했는데 원래 20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2,000명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10,000명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10,000명 화면을 보여주면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선동을 하다가 코로나 걸렸어야 그러니까 5,000명 이렇게 바꾸는 이 놀라운 관종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건 있겠죠. 그건 사람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이익에 싸우는 사람이 공적인 공익을 포장해가지고, 그게 정광훈입니다. 사실은 사탄에 가까운 사람이 구원자처럼 행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익으로 포장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 조직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린 게 관종의 대표적인 사회 악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려보고 싶어요.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